네,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당원 대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율이 좀 낮죠. 10개 지역 순회 경선 기준으로 보니까 31.9% 그러니까 32% 정도 됩니다. 국민의힘 7월 23일 전당대회가 당원 투표율이 48%였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 55%였는데 국민의힘 이번에 한동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6.6%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민주당도 31.9%인데 지난 2022년 전국 대의원대회 당시 10개 지역 투표율이 38%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6%포인트가 하락한 수치입니다. 물론 민주당은 아직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6% 정도 빠졌고 민주당도 현재까지 10개 지역 순회 경선으로 보면 6% 정도가 빠졌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어떤 크나큰 이슈가 없이 이번 대표를 뽑는 것은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중간에 선거가 있다거나 한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 어차피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당시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민주당 역시 이재명 전 대표가 또 대표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투표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완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표의 효능감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김두관 후보 또 김지수 후보 이렇게 뛰고 있는데 역시 역부족인 상황이죠. 김지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표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90% 이상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만큼 관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 선거가 뭐 대선 후보를 뽑는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을 뭐 국민의힘도 6% 빠졌고 민주당도 6% 빠진 거 이것을 놓고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뭐 정치권이 어떤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런 혐오감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선거 당내 선거다 보니까 투표율이 이 정도는 떨어진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호남이라든가 수도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권리당원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10개 지역 순회 경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원으로 보면 25% 정도만 투표를 했고 75%의 호남과 수도권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호남과 수도권이 민주당이 가장 강한 지지세를 보이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투표율이 좀 더 높을 것이고 또 후반으로 갈수록 최고위원 선거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되면 투표율은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현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정봉주 후보 그리고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이현주 뭐 이 정도고 강선우, 민영배 이 두 후보가 거의 지금 꼴찌 경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명 중에 5명을 뽑으니까 3명이 탈락을 할 텐데 10%를 얻지 못하고 있는 후보들이 바로 이제 민영배, 강선우 이런 후보들이죠. 역시 그렇지만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강선우 후보가 서울이고 민영배 후보가 광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선거라는 것은 추세이기 때문에 그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남과 수도권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 추세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선거는 뭐 뚜껑을 까봐야 아는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까지 보면 선거는 추세대로 가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더 많이 얻지는 않는다. 민주당원들 생각은 뭐 경상도 민주당원이나 충청도 민주당원이나 호남 민주당원이나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까지의 선거 투표가 그대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ARS가 또 흥행을 이렇게 더 끌어올리는 그런 변수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그냥 2022년 선거 때는 그 ARS 투표를 각 지역마다 했었단 말이에요. 지역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지막 날인 18일 그리고 그 전날인 17일 이때 ARS 투표를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지금 이런 투표율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90% 이상의 득표율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놓고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피로감이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피로감이라기보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것을 당원들이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데 그걸 피로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재집권하는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민주당원들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재집권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90% 득표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투표율을 약간 낮추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가 좀 한 20% 정도라도 얻으면 참 좋을 텐데 그동안 존재감이 없는 국회의원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대표를 나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김두관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김두관을 왜 찍어야 되는지 그런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가 나오는 거고 본인이 그동안에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민주당을 이끌 만한 제목으로 인식이 됐더라면 한 20, 30%는 나오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일극체제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느냐, 민주당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나의 존재감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김두관 후보는 먼저 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리고 뭐 당내 선거인 만큼 내부 총질이 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김두관 후보가 좀 이미 선을 넘은 것 같죠. 민주당을 두고 박정희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또 전체주의다 뭐 이렇게 저격을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이 박정희 유신 체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민주당의 지금도 민주당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민주당을 하다 비판할 게 없어서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박정희 유신 체제와 뭐가 다르냐고 이야기하고 전체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오바해도 너무 오바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그런 식으로 하면은 표는 앞으로 더 떨어지죠. 선거라는 게 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긴 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시 먹을 우물에 침을 뱉는 것은 그건 아니죠. 그리고 독을 타버리면 안 되잖아요. 박정희라는 독을 여기다 타버리면 되겠습니까? 하기는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분은 거의 우물에다 뭐 독 풀고 나가버렸으니까 그분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박정희 유신 체제하고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건 앞으로도 표가 더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려면 표가 나오는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 표를 스스로 깎아먹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 민생 아젠다를 내세웠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어제 김두관 후보가 민생 경제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민생 경제 대연정.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민생 경제 대연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 그러면서 경제부처를 이제 전면 개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책기조를 전환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정책기조를 바꾸십시오, 대통령님. 라고 이야기한 국회의원이 입틀막 당해서 들려나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윤석열 정부가 정책기조 변환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경제부처에 대한 전면 개각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개각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씨알도 안 먹힐 이야기죠. 윤석열이 누군데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긴급 민생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집행하자. 이 이야기인데 긴급 민생지원금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대표를 할 당시에 제안했던 문제거든요. 이걸 윤석열이가 귓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이 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를 했다. 지금 오히려 지금은 거의 뭐 협치는 이미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협치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도 그런 이야기는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을 탄핵하고 싶어하고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싶어 한다. 이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두관 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신이 대표가 되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강력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압박하고 그걸 통해서 민생 경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김두관 후보가 제안한 연정이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뭐 제로다. 이런 점에서 보면 물거품 같은 제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두관 후보는 오히려 당원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일부 강성 당원들을 향해서 개딸이라고 칭하면서 니들이 민주당을 말아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선거운동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선거운동을 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 선거와 일반 선거와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를 저격을 하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중도층에 있는 지지자들, 당원들마저 빠져나간다. 이런 생각을 본인이 좀 스스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선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 후보를 저격을 하더라도 적당히 저격을 해야지 이렇게 거의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저격을 하다 보면 당내 선거가 진흙탕 싸움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거의 뭐 진흙탕의 개싸움을 통해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경원, 원희룡은 이제 거의 사라질 위기. 그러니까 아니 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니까 뭐 사라지진 않겠지만 원희룡 후보는 거의 자기 자신의 정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린 결과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김두관 후보도 당내 선거라는 걸 좀 명심하고 왜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하는가 하는 부분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선거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